오늘도 국내 증시 코스피만 강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지금 환율은 1,469원 70원 하는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후의 상황, 그리고 특징 업종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오늘도 이거 정강 후약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괜찮네.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못한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연말이라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연속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변동성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살짝 대형주들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였었던, 많이 못 올랐었던 자동차 쪽이 오늘 좀 올라오고 있어서 약간 예. 특징적이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장에서 약간의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보이네요. 예. 아니, 조선 쪽은 장 개장하고는 뭐 반짝 상승하더니 지금 또다시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뭐 어제 있었던 그 호재가 그냥 네. 뭐 하루 만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좀 이제 저가 매수 구간이니까 담아야 될지 궁금하네요.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6년도를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동안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었던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이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이 저가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재무제표에 올해 3분기 때, 4분기 때 거의 다 털어내기 때문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온 내용 같은 경우는 트럼프발 호재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는 명분으로 본다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온 부분들 같은 경우도 조선주에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202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은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조선주 이야기할 때는 뭐 LNG 쪽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MRO, 이 군함 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한화오션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실제로 LNG 쪽에 대한 수주 물량을 보면 한화오션도 굉장히 물량이 많거든요. 어떤 분석 자료를 보면 한화오션이 LNG 선도 더 많이 수주했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다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또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미포조선과 합병을 통해서 거래가 다시 되기 시작을 했는데 2026년도 뭐 중순이라든지 하반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조선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아니 그런데 이차장님, 저는 이렇게 그냥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느낀다기보다는 더 의문인데,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을 좋아하니까 표현 중에 금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황금 함대겠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군함을 건조하겠다 하는 거고 여기서 한국 기업 그것도 딱 꽂아서 한화와 협력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화오션이 주목을 받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화라는 이 좋은 회사가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언급했단 말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우리 한화나 한화오션 입장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또 뜯기는 거예요? 뭐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50억 달러 투자라니? 제가 알기로는 50억 달러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한 것이고 특유의 그냥 다소 과장이 좀 포함되죠, 숫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투입한 금액 자체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투자 금액을 늘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화오션이 과연 남는 장사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뭐 조선업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1년 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유예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 쪽에 대한 규제도 살짝 풀어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괜찮아져서 조선 쪽에 대한 규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립 관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과 손을 잡을 수 있다. 미국이 우리 기업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사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익에 대해서는 좀 더 네. 상황을 봐야겠지만 미국과 우리가 등을 져서 좋을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스탠스 자체가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국제적으로서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하자라고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좀 진행이 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함선 함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네. 제가 어떻게 뭐 좀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큰 그 주력 업종 기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함선을 제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호위선부터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호위선. 네, 호위선을 먼저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조율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메인 함선도 제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좀 빼갈 수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자막이 나왔던 그거하고는 그거는 또 뭡니까? 신한 해상폭력 사업 쪽으로 어제 또 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오션이 다른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좀 둔화됐었던 정도가 좀 컸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좀 해상폭력 쪽에 대해서 이제 고정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수익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분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선 쪽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잘 영위가 되고 있는데 네. 해상폭력 쪽에 이제 진출하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기업 자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해상폭력 쪽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폭력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이후에는 좀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쪽과는 좀 따로 떼어놓고서 생각할 사안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일단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나온 뉴스와는 좀 별개로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봇 쪽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 키워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코스닥 시장 로봇주가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좀 담아봐도 될지 아니면 그냥 좀 지켜봐야 될지 고민이 네. 되는 시점이에요. 네, 일단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몇몇 섹터들이 있죠. 뭐 소테마들도 많이 있고 한데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산업군으로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전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꽤 올라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뭐 로보티즈라든지 클로버 같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컸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연초부터 강세를 보였었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대기업과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제 고점이 나왔고요. 지금도 보니까 현대모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형주라기보다는 대기업들과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아직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 뭐 한라캐스트라든지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2026년도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AI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산을 해서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라는 하드웨어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로봇 쪽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1월 달 6일부터 9일까지 CES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경 매수보다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중에서는 아직까지 시세가 많이 안 나온 기업 중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두산이 최근에 이제 뭐 사업 구조 개편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같은 경우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쪽에 대한 투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HL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로봇 쪽으로 많이 엮이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투자의 팁을 좀 드리자면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차장님, 네. 이거 이노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었네요. 어제 여기가 뭘 로켓을 쌓아 올렸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민간 기업 중에서 네. 처음으로 상업 로켓을 발사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았는데 어제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 화면에도 나오죠. 발사 직후에 폭발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분야가 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었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예산이 크게 배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이노스페이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관련돼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주들이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거의 3주차 되는 시점이라서 조정을 좀 받을 때였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뭐 2026년도에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벤트로는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전 테마성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가 우주항공 쪽이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주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실 우주항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장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뭐 단타로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와서 테마성을 띠면서 먼저 움직임이 나온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로켓을 발사를 할 때 이걸 재활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켓에 이제 인공위성을 태워서 우주로 올려 보내죠. 근데 그걸 재활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스페이스X에서 이거를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보다 그 발사 비용 자체가 급감을 했습니다. 6분의 1, 7분의 1 수준으로 네, 급감이 됐거든요. 2024년도,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인공위성이 10,000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수명 자체가 2년, 3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주선, 로켓에 실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산업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대형주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은 AI라는 가장 큰 트렌드가 하나 있고 네. 또 다른 것은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 그죠.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방수권법과 관련돼서 이제 우주항공 쪽에도 2026년도에 집행될 자금들이 마련이 된 상태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AI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거나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행정명령에 따라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쪽 우주항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의 트렌드 자체를 계속해서 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을 받는 것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만 2026년도에도 우주항공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수하고 들고 있으면은 배당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배당은 나오고 나면은 소위 말하는 배당락으로 또 그걸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차장님, 그러면 이게 배당을 노리고 지금 들어간다는 게 실제 들어오는 배당하고 그러고 나서 배당 낙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건 감안했을 때 거의 똔똔 아닙니까? 네, 근데 의미가 있나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전 지금 배당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이른 시간대, 이른 시간이라기보다는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맞다. 되고 차익 실현도 보고 배당
배당까지 받기 위해서는 그때쯤 하는 게 좋고 지금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그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오늘 현대차가 올라오는 데는 배당 쪽에 대한 메리트도 좀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26년도까지 보유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수익 실현에 대한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그냥 배당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463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외환 당국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일단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사실 환율이 떨어지면 현대차는 좀 밀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대차가 그동안 못 올라와서 이제 올라온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1,480원대에서 1,460원대, 70원대까지 밀렸는데 사실 1,48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저는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위기에 놓여가지고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통화 중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원화와 엔화거든요. 근데 원화와 엔화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국가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하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온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계속해서 올라가면 부담이 되겠지만 어쨌든 당국에서 1,480원대나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구두 개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전 시장에는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1,500원이나 그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차익을 노려보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